자신만의 속도로 타로 배우기. 제이와 함께하는 스토리 타로 마스터 제이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메이저 카드가 다 끝나고 오늘부터는 마이너 카드의 4가지 원소로 구성된 카드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완즈, 불의 요소부터 시작을 할게요. 타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들이 시기를 보거나 건강을 보는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부터 천천히 저와 함께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지는 불의 요소로 많이 알려져 있죠. 또 이거는 불은 사주에서는 확산이나 펼침의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완지에도 펼쳐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추진력도 있고 또 움직임이 뚜렷한 카드에 해당이 돼요. 모든 일과 일의 시작의 요소에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연애 운에도 완즈가 나올 수 있고 일의 운에도 완즈가 나올 수 있죠. 가장 좋은 건 일의 요소에 그런 질문에 완즈가 나오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연애 운에 완즈가 나왔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연애 운에서의 완즈는 시작하는 대로 보면 봄의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하듯 열심히 해야 되는 연애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계절로는 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에이스 완즈나 뭐 2번, 3번의 완즈는 초봄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완즈 10이나 혹은 뭐 여왕이나 왕 이런 것들은 봄의 끄트머리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큰 테두리에서 봄도 초반과 중반과 후반을 나눠서 시기를 볼 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격으로 보면 표준적이고 모범적인, 다소 규칙적인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완지의 성격은 차분하고 모범적 성향을 가지고 성실함을 의미하는 요소가 많아요. 완지의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 요구할 게 있다면 정확하게 플랜을 짜서 제시를 하면 잘 들어줄 수 있어요. 다만 주먹구구식이거나 논리적이지 않다면 수락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좀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건강으로 본다면 저기에 있는 영어는 오타예요. 감안하고 봐주세요. 관줄이나 힘줄, 시력, 간, 근육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움직이는 것을 보조하는 근육이거나 소근육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인대나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힘줄의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완지는 시력이나 간, 피로의 의미도 이제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데 완지가 일의 요소이기 때문에 활동하는 부분에 누적치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도 해석을 해요. 자, 완지 에이스부터 들어가 볼게요. 키워드는 시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겠죠. 다만 완지는 일의 시작, 그런 의미가 좀 더 커요. 사건이나 모든 일의 시작에서 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태도로는 성실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모든 에이스는 결과는 작지만 점점점 커지는 요소를 갖고 있어서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우리가 완즈의 에이스가 1번이지만 우리 1번 카드로 많이 봤던 마법사랑은 조금 틀려요. 마법사는 짧고 간단한 일에 많이 나와요. 다양한 요소에도 나오죠. 그런데 완즈를 1번이라고 적지 않고 에이스라고 한다는 건 중심의 역할을 한다는 뜻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점점 커지는, 그래서 1번이라고 하지 않고 에이스라고 적어놨을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번 완지예요. 2번 완지는 키워드로 기다림을 갖고 있는데 막연해요. 실제로도 막연한 기다림에 많이 나오는데 2번이라서 그래요. 2번은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지만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제가 수비학에서 했었죠. 그래서 2번의 완지는 기다림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2번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실천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좀 막연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럼 2번이고, 우리 3월 1일에 노니까 밥 한번 먹자. 그러면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완즈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이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2번과 3번이 비슷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같은 기다림인데 비슷한 느낌인데 이건 뭐지? 2번은 막연함, 3번은 정해진이라는 뜻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해석하시면 돼요. 발전되고 새롭게 거래하고 움직이는 모든 요소에 3번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1과 3번의 요소가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시작이 된 것을 말해요. 4번 완즈는 안정 결혼이라는 의미의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4번이 정해진이라고 해서 안전한 숫자 혹은 완전한 숫자 뭐 이런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4번이라는 것 자체가 일이 안정되면 보통 결혼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고 결혼 생활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4번이라는 요소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4번으로 끝나는 건 쉽게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4번의 메이저 카드의 황제가 고집이 세고 바뀌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모든 4번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변하지 않음의 수비학적 의미와 완즈나 컵이나 각각 카드에 있는 이미지에 해당되는 그 키워드를 붙이면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이 어떨까요? 해서 4번이 나오면 안정될 거예요 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떨까요? 라고 연애를 봤다면 그것도 안정될 거예요. 변화가 없을 거예요. 라고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변화를 원하는 것으로 본다면 좀 불리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변화를 원할 땐 5번이 나와야 좋아요.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 완즈인데 4번 완즈라고 써 있네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두 가지를 하다 보니 좀 오타가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안지는 경쟁, 분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뭐 표정이 나쁘진 않지만 서로 뭔가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5번의 변화와 그 다음에 분쟁이나 경쟁이라는 키워드가 붙으면 일의 변화나 일의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야 되는 일이 많은 모든 일에 주어져요. 연애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내가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게시판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치료고 어디서 치료를 받는지 설명 없이 이 선생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카드가 앞에 두 개의 카드가 나오고 결과가 5번 완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그렇게 썼어요. 직접 치료받는 도수치료나 물리치료이신가 봐요. 그러면 질문이 효과가 있을지를 물어본 거니까 선생님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거나 혹은 직접적인 치료가 좀 불편하신가 봐요 라고 제가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이 5번은 직접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모든 일에 주어져요. 5번이 변화라고 했잖아요. 손가락이 5개라 손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도 수비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직접 움직여서 변화해야 되는 거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별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너가 직접 물어봐야 돼. 라는 해답을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줄 생각을 안 해요. 직접 가서 달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5번은 직접적으로 변화를 끌고 나가야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 안지는 승리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제가 수비학에서 6번을 설명하면서 모든 타로 카드의 6번은 한 사람 이상 등장해요 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물론 유니버셜 웨이트를 기준으로 해요. 수비학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것에는 한 가지 이상 등장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승리는 승리인데 6번 카드들은 5번의 변화를 같이 겪고 우리 5번이 직접적인 변화라고 했잖아요.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고
그것을 겪어오면서 다시 정한 1번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항상 등장해요. 그래서 협조를 통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수비학에서는 모두 5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며 6번은 5 더하기 1이고 7번은 5 더하기 2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 5번이라는 게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를 거치고 1번을 정한 것이라 주변 사람의 협조나 조언을 통해서 얻어지는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야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바탕으로 이뤄가는 승리나 혹은 얻음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연애를 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떨까요? 혹은 이 사람이랑 잘 지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라고 조언을 할 수 있겠죠. 7번 완즈는 방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되게 작은 나무 완즈들을 열심히 이렇게 뭔가 처리하는 듯한 그런 포즈가 나와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분주한 일에 많이 나오는 카드예요. 신경 써야 되는 작은 일들이 많아지는데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놓고도 공이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대신에 이 카드가 연애나 일로 나오면 2번이 구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7번은 5 더하기 2로 보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연애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의도를 잘 구별해야 되는 것이고 돈에 있어서도 내가 쓸 돈과 쓰지 않을 돈을 구별해야 된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일로서는 작은 일을 꼼꼼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8번 완즈예요. 키워드는 뭐 빠른 속도, 변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속도감 있게 변하는 모든 일에 많이 나와요. 계획보다 진행이 빠르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컷보다는 덜 빠를 수 있지만 이것도 제법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카드예요. 왜냐하면 5 더하기 3이라서 3으로 끝난 모든 건 속도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속도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모든 관계나 일에 많이 나오는 카드예요. 그러면 성격으로 8번을 보면 좀 급할 수 있겠죠. 자,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9번 안지는 고군분투하는, 눈치 보는 이런 의미로 많이 키워드가 형성되어 있어요. 저는 이 카드를 보면서 느낌이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질 것 같은 그런 의미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상황을 살피는 의미의 키워드가 많은 카드이고 지키려고 하는 힘이 강한데 그것은 5 더하기 4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해진 것은 지키려고 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다시 또 10번의 변화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서 눈치 본다라는 키워드가 여기에 적용이 되지만 어쨌든 내가 잘 끌고 나갈 수 있다. 혹은 힘들지만 잘 지킬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해요. 10번 완지예요. 부담스럽다, 힘들다라는 의미도 있고, 어, 땅을 쳐다보면서 완즈를 끌고 간다 그래서 정말 힘든 카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수비학에서 제가 운명의 수레바퀴를 설명하면서 5번은 변화인데 다시 5가 주어지면 강제이기 때문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10번이에요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모든 10번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10번의 포인트는 어려워. 어려운데 너가 어렵다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생각보다 잘 풀릴 수 있어.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코트카드예요. 코트카드는 다음 리딩, 이제 이 모든 카드가 다 끝나고 리딩이 들어가면 코트카드만 모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해요. 지금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완지의 소녀는 호기심 많은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수비학에서의 완지의 소녀는 1번과 3번까지의 속성을 두루 갖춰요. 시작과 구별, 그 다음에 출발, 모든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큰 카드라서 뭐 다양한 호기심도 있고 추진력도 강하지만 어설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일도 좀 어설플 수 있고
연애에도 어설플 수 있고 돈을 벌거나 가져오는 힘도 좀 약할 수 있어요. 다만 삶을 포함한 요소이기 때문에 출발의 힘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완지의 기사예요. 열정적인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대부분 유니버셜 웨이트에 나오는 말들이 흰 말이 많은데 딱 두 마리만 달라요. 하나는 펜타클에 나오는 검정색 말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완제 기사가 타고 있는 적토마예요. 이 빨간 말은 불같은 속도감을 표현해요. 그래서 빠른 속도, 적당하고 노련한 속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일로 진행하면 착착착 진행되는 기분 좋게 움직이는 일에 해당이 될 거예요. 수비학에서 완제의 기사를 이해해 본다면 4번에서 6번의 요소를 두루 갖고 있어요. 5번을 지나온 숫자라서 어느 정도 능숙하고 능률적인, 그래서 직업으로 보면 중간 간부 정도로 많이 설명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에 대한 키워드가 많은데 돈으로 보면 성실하게 벌어야 되는 돈이고 연애를 보면 성실하게 접근해야 되는, 공들여야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완지의 여왕이에요. 저 앞에 있는 고양이가 지혜의 상징이다. 혹은 약간 편법적인 요소의 상징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여왕의 포즈 자체가 약간 여성성을 강조한 게 있어서, 불법적인 건 아니지만 제법 요령을 보인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이게 직관적인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감으로, 촉으로 느끼는 것을 직접 보여지는 일들에 많이 나오는데, 수비학에서의 여왕은 7번에서 9번까지 요소를 갖고 있어요. 7번은 구별이고요. 5 더하기 2이기 때문에. 9번은 자연수 중에서 제일 큰 수라서, 어, 내 것을 잃어버리기 싫은 완벽함을 갖고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완제의 여왕은 익숙한 일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약간의 이기심 혹은 자기중심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보더라도 자기 중심적인 연애를 하는 사람이고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영역이 분명한 그런데 그 일 처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다만 완즈가 성실함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과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즈의 왕이에요. 성공, 대표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여왕의 성공은 9번까지라서 10번을 채우지 못해 내게 가장 크고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완제의 여왕은 10번을 넘어가서 12번까지 간 숫자로 보통 표현을 해요. 1년이 12달이 있는 건 그게 가장 완벽한 1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일의 왕, 그래서 능력자, CEO 이런 키워드를 많이 갖고 있어요. 수비학으로 본다면 결실에 해당하는 10번과 12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능력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저 도마뱀이 있어요. 도마뱀은, 음, 고양이의 지혜는 약간의 편법적인 요소가 있고 이기심이 있어요. 도마뱀의 지혜는 현명함이 있고 섬세함이 있어요. 근데 가끔 꼬리 자르기를 하기 때문에 때때로 냉정하고 차갑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를 건 자른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부분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것도 잘 돌볼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또 조언으로 본다면 그 부분을 살펴야 된다라는 조언이 될 수도 있어요. 저랑 완제의 요소를 두루두루 살펴봤어요. 리딩으로 들어가면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쉽고 가볍게 네 가지 원소를 경험해 보는 걸로 만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또 실전에서 직접적으로 쓰는 표현들을 많이 포함해서 되도록이면 실전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저도 수업을 할 때도 이런 키워드들이나 이런 해석법을 많이 포함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강의를 만들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로 첫 번째 마이너 카드의 완지의 강의를 마쳐보겠습니다. 좋아요나
댓글은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구독을 적극 권장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소개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컵의 요소를 가지고 뵐게요. 고맙습니다.